네, 이번 시간에는 ARMv 레일 아키텍처에서 정의된 APCS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PCS와 관련된 배경 지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APCS와 관련된 내용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들 아시겠지만 C 프로그래밍 책에서는요, 여러 가지 C 언어와 관련된 문법을 설명하는데, 이 중에서 함수 호출과 관련된 내용을 처음에 C 언어를 배우실 때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함수 호출은 C 언어 프로그래밍 책에서는요, C 언어에서 지원하는, 어찌 보면은 동작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함수에 호출할 때 인자를 전달한다든가, 그리고 함수 내에서 실행한 결과를 return이라는 구문과 함께 반환을 하죠. 그리고 함수의 실행이 끝나면 함수를 호출한 그 주소 혹은 코드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동작은 조금 깊게 분석을 하시게 되면은 좀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함수를 호출할 때 인자를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함수에 전달되는 인자는 어찌 보면은 어떤 메모리 공간이든 어떤 저장되는 공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함수가 실행한 결과를 return이라는 구문과 함께 반환할 때도 무엇인가 이 저장 공간이 있어야지만 그 return이라는 구문과 함께 함수가 실행한 결과를 return하게 되죠. 근데 좀 깊게 함수 호출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이 분석을 하시게 되면은 파악하시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런 함수가 호출이 되는 이런 동작은 CPU 아키텍처의 도움을 받아야지 가능한 동작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프로그래밍을 하신 다음에 어떤 실행이 되는 코드가 인텔의 X86 CPU 위에서 실행이 되는 코드라면 X86 CPU의 도움을 받아서 함수 호출이 또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행하고 있는 코드가 예를 들어서 이제 ARM 프로세서인 경우에는 이제 ARM 프로세서, ARM 코어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APCS는요, 이제 ARM 코어에서 함수 호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ARM 코어의 도움을 받아서 함수 호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C 언어로 함수 호출과 관련된 코드를 입력하시게 되면은 이 C 언어는 결국 어셈블리 명령으로 변환이 되게 되죠. C 언어로 프로그래밍한 코드는 이제 컴파일러에 의해서 기계어와 1대1로 매핑이 되는 어셈블리 명령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중에 관점으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함수를 호출하는 C 언어로 프로그래밍하는 그런 구문은 요 BL이라는 인스트럭션으로 ARM 어셈블리 명령으로 변환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C 언어로 어떤 함수를 호출하는 그런 코드를 작성하신 다음에 이를 디스어셈블리 기능이라든가 혹은 바이너리 유틸리티와 같은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해당 C 언어 코드가 실제 어셈블리 명령으로 어떻게 변환돼서 실행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수를 호출하는 구문은 BL 그리고 호출하는 함수 주소와 같은 이와 같은 패턴의 명령으로 바뀌게 돼요. 그런데 요 BL 그리고 주소와 같은 패턴의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함수를 호출한 그 다음의 코드가 실행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코드가 있는 주소 있죠. 그 주소를 X30 레지스터가 저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BL이라는 패턴의 명령을 입력하시게 되면은 그 ARM 코어가 하드웨어적으로 이 주소가 함수의 주소이잖아요. 함수의 시작 주소를 분기를 한 다음에 돌아올 주소, 복귀할 주소를 X30 레지스터에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함수의 실행이 마무리가 되면은 어셈블리 명령어로 RET라는 명령어가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C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한 다음에 해당 코드를 디스어셈블리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해당 코드를 어셈블리 명령으로 함께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함수의 실행이 끝나는 그 구문에 해당되는 그 어셈블리 명령을 분석을 하시게 되면은 ret라는 명령어를 보시게 될 겁니다. ret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요. x30 레지스터의 값이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를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함수를 호출한 그 주소로 복귀를 하는 이 동작이 수행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함수 호출은 어찌 보면은 이제 암코어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과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ARMv RAID 아키텍처에서 정의된 함수 호출과 관련된 규약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AAPCS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AAPCS는 Procedure Call Standard for ARM Architecture의 약자인데요. 사실 AAPCS는 뭐 다양한 용어로 많이 기존에 사용이 됐는데, 뭐 APCS, 뭐 혹은 뭐 다른 약어로 표현했었는데요. 최근에 ARM 스펙 문서를 보시게 되면은 이와 같은 APCS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RM 스펙 문서에서 APCS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PCS define how subroutines can be separately written, separately compiled, and separately assembled together, and it describes the contract between the calling routine and the called routine at that define. 뭐 이와 같이 정의를 하는데요. 포괄적으로 어떤 기능을 ARM 아키텍처가 설명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와 같은 내용을 읽고 여러분이 처음 바로 이해하시기 좀 어렵긴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함수를 여러분이 구현하시던 간에 해당 함수가 독립적으로 어떤 함수에서 호출이 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부의 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ARM 스펙 문서에서는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서브 루틴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서브 루틴은 첫 번째로는 함수 호출을 포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함수가 아니라 어셈블리 명령으로 레이블이라고 하는 어떤 어셈블리 명령 루틴을 실행하는 기본 단위가 있거든요. 그 서브 루틴은 함수 호출과 그리고 레이블로 분기하는 두 가지 동작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 대부분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제품들은 레이블을 사용해서 어셈블리 명령어를 구현을 하시기도 하지만, 많은 개발자분들은 C언으로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어셈블리 명령으로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도 그 인라인 어셈블리를 활용하셔서 어셈블리 명령어를 사용하시기, 프로그래밍 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이제 서브 루틴은 함수 호출이라고 바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원칙상 APCS는 함수 호출을 포함한 어떤 그 레이블로 분기하는 동작까지를 합쳐서 포괄해서 서브 루틴이라고 표기합니다. 자, APCS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의합니다. 자, 서브 루틴에 전달되는 인자는 어느 레지스터에 저장이 될까? 그리고 서브 루틴 호출한 다음에 복귀할 주소를 어느 레지스터에 저장할까? 그리고 서브 루틴의 반환 값은 어떤 레지스터에 실려서 전달될까와 같은 이와 같은 규칙을 APCS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APCS를 잘 알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APCS를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요, 디버깅 실력의 기초 체력을 키워주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다양한 이슈를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 이슈 중에 특히 디버깅하기 어려운 고난이도의 이슈가 바로 스택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스택이 오버플로우 된다거나 스택이 깨지는 그런 이슈는 디버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스택 오버플로우라든가 스택이 깨지는 이슈를 잘 디버깅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반 지식이 APCS입니다. 저도 예전에 스택이 깨지는 이슈를 많이 만나봤었는데요.
사실 뭐 지금 스택이 깨지는 이슈를 만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스택이 어느 함수 호출 과정에서 깨지는지를 분석을 하는데, 처음에 스택이 깨졌을 때 나왔던 이슈를 디버깅 할 때는 굉장히 난감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스택이 깨지거나 스택 오버플로우가 유발이 되게 되면요, 뭐 트레이스 30이라든가 혹은 GDB 그리고 뭐 커널 로그에서 제대로 콜 스택을 출력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통 콜 스택을 분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콜 스택이 보통 스택 오버플로우라든가 스택 커럽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스택이 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에는 이제 함수 호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난감한데, 근데 APCS와 관련된 지식을 잘 알고 있으면 이와 같은 스택과 관련된 이슈를 잘 디버깅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스택과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디버깅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함수가 호출이 되는 그 가장 그 첫 단계 스택 프레임으로 스택 프레임의 데이터를 점검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프로세스의 그 스택 공간에 접근을 해서 어떤 순서로 함수 호출이 이루어지는지를 스택에 푸시된 그 주소라든가 혹은 여러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은 함수 호출이 어느 단계까지 이루어졌고 그리고 어느 함수에서 스택이 깨졌는지를 디버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케이스 스터디는 이어지는 강의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가 호출이 되고 그리고 함수가 실행을 마무리하는 그런 동작은요,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가 실행될 때 항상 이루어지는 동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가 실행이 되는 기반 동작이 바로 어찌 보면은 APCS라고 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를 실행하는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운영체제 커널이나 RTOS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프로세스라든가 태스크가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를 실행하는 주인공이죠. 근데 태스크나 프로세스는요, 항상 처음 실행하기 전에 뭐 RTOS라든가 이제 커널로부터 스택 공간을 할당받게 돼요. 뭐 부트로더이던 RTOS 커널이던 어떤 소프트웨어 스택이든 간에 스택 공간이 있어야지 함수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행하는 코드는 100% 프로세스의 스택 공간에서 실행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APCS와 관련된 내용은 실전 프로젝트에서 100%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뭐 커널의 드라이버라든가 뭐 RTOS의 커널이라든가 부트로더라든가 그리고 여러 뭐 하이퍼바이저라든가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타스크가 관련된 코드를 실행하게 하는데, 스택 공간 내에서 여러분이 작성한 드라이버 코드가 실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 다음으로는요, 이제 프로그램의 근본 동작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기반 지식이 APCS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이고 최적화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기반 지식이 바로 APCS가 될 수가 있어요. 자, ARMv7 아키텍처에서는 함수에 전달되는 인자는 ARMv7에서는 이제 R0에서 R3 레지스터에 거쳐서 전달이 되게 되죠. 그래서 ARMv7 아키텍처에서는 함수에 전달되는 인자의 개수는 되도록 4개 이하로 줄여서 함수를 구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ARMv8 아키텍처에서는요, 함수에 전달되는 인자는 X0에서 X7 레지스터에까지 거쳐서 전달되기 때문에 함수에 전달되는 인자의 개수는 8개 이하로 되도록이면 지정하는 게 좋죠.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이제 한 프로세스 스택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뭐 코드를 설계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안정적이고 최적화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APCS를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APCS와 관련된 내용을 잘 알게 되면 전반적으로
코드를 잘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더 기르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제가 반복해 설명드린 얘기지만 디버깅 실력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효과를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디버깅 할 때 보면 이제 콜 스택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문제가 생긴 함수에서 뭐 함수를 호출한,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한 함수가 A라고 가정해 보면 A를 어느 함수가 호출했는지를 가장 먼저 점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와 같은 정보를 체크하려면 x30 레지스터의 값을 체크를 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 x30 레지스터에 함수를 호출한 주소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함수에 전달되는 인자는 이제 x0부터 x7 레지스터 거쳐서 전달이 돼요. 그럼 함수와 관련된 뭐 여러 루틴 디버깅 할 때는 함수에 전달된 인자가 뭐 제대로 된 값인지 그리고 깨진 값인지를 점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함수에 전달되는 인자는 x0부터 x7 레지스터 거쳐서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APCS의 기본 동작 원리를 여러분이 잘 파악하시게 되면은 디버깅, 문제 해결을 잘할 수 있는 기본 체력을 키울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APCS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